네, 오늘 할 내용은 내림신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림신경로는 운동에 관련된 신경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을 명령을 시키는 신경로이죠. 대뇌에서 시작을 해서 뇌줄기를 따라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근육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러한 내림신경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D 쪽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3D 쪽에서 이 대뇌에서 시작을 해서 대뇌에서나 혹은 소뇌에서 시작을 해서 뒤쪽 부위인 척수를 따라서 내려오는 이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 뒤쪽에 있는 척수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우리가 이 신경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내려와서 척수 신경을 따라서 각 근육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이러한 경로가 되겠죠. 대뇌에서 시작을 해서 혹은 소뇌에서 시작을 해서 요 뒤쪽에 있는 앞쪽이죠. 요 뇌줄기 부분이죠. 뇌줄기에서 나오거나 혹은 척수에서 나오거나, 뇌줄기에서 나오는 것은 얼굴 쪽을 명령을 시키는 운동 명령이 되겠고, 그리고 척수를 따라서 내려오는 것은 목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지 쪽을 명령을 시키는 이러한 신경로가 되고, 그리고 하지 쪽은 이렇게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룸바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척수를 통해서 룸바 쪽을 통해서 나오는 척수신경들이 또한 하지를 지배하는 이러한 내림신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경로를 본다면은 우리가 이 신경로에서 가쪽 겉질 척수로, 그러니까 겉질 척수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겉질, 대뇌에서 시작을 해서, 겉질이라는 건 저쪽에서 보면은 대뇌에서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대뇌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라이마리 모터, 빨간색이 프라이마리 모터 콜텍스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내려오거나 바로 앞부위, 이쪽에서 시작해서 내려오는 요 부위에서 시작을 하는 운동신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브로드만 4번 영역이 되겠고, 이쪽이 브로드만 6번 영역이 됩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시작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겉질 척수로가 됩니다. 겉질 척수로가 된다. 이러한 이제 이 겉질 척수로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라테랄 가쪽 겉질 척수로와 앞쪽 혹은 앞쪽 겉질 척수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척수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겉질 척수로를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피라미드 트랙, 피라미드 경로다. 그렇죠? 피라미드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피라미드로다, 피라미달 트랙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겉질 척수로는 이렇게 가쪽과 앞쪽으로 내려오는데, 브레인 스템 쪽에서는 이렇게 미드브레인 포스 메둘라 쪽에서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로가 겉질 척수로가 되죠. 그래서 피라미달 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이 겉질 척수로가 됩니다. 겉질 척수로가 이렇게 존재해 있고, 그리고 또 내려오는 게 여기서부터는 레드 유클레우스에서 내려오는 트랙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레티큘라 포메이션에서 내려오는 레티큘라 거물 형성체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레드 유클레는 적색핵이죠.
적색핵에서 내려오는 트랙들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 대뇌 겉질에서 내려오는 것은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라든지 프리 모터 콜텍스, 그러니까 브로드만 6번 영역이라든지 브로드만 4번 영역에서 내려오는 트랙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내림신경로가 이렇게 존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질 척수로에서는 앞쪽으로 안쪽으로 내려오는 메디알로 내려오는 겉질 척수로가 존재를 하고, 또한 라테랄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근육들이 이러한 신경로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신경로에서 대뇌 겉질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쭉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앞쪽 아래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반대쪽으로 피라미드를 데쿠시에이션을 해서 이렇게 경로가 하나가 존재하고, 또한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스파이널 코드에서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서 또한 연결을 하는 이러한 가쪽 겉질 척수로와 앞쪽 혹은 안쪽 안쪽 겉질 척수로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덮개 척수로도 있고, 덮개 척수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겉질 척수로가 존재하고, 이거는 의식적인 조절이죠. 의식적 조절을 하는 겉질 척수로가 존재를 하고,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무의식적 조절, 혹은 의식적으로도 조절하지만은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게 더 많은 척수로들이 있습니다. 이게 덮개 척수로, 적색 척수로, 그리고 그물 척수로, 마지막 하나가 더 그렇죠. 안뜰 척수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무의식적, 의식적으로도 조절하지만은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트랙이 이렇게 존재하더라. 그래서 겉질 척수로와 그리고 무의식적 조절을 하는 이러한 척수로들이 존재하더라. 이거는 덮개 척수로는 미드브레인 뒤쪽에 있고, 이것도 미드브레인 적색 척수로. 요거는 폰스 다리뇌와 메둘라에 존재해 있고, 안뜰 척수로도 거의 메둘라에 존재해 있는 이러한 경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안쪽 운동 경로죠. 안쪽으로 내려오는 안쪽이죠. 아까 앞쪽이라고 했던 안쪽 겉질 척수로가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스파이널 코드에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앞쪽 뿔로 나가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가 안쪽 운동 경로가 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경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쪽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가쪽 겉질 척수로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메둘라 쪽에 피라미달 교차. 요거는 가우다 아래 순내, 아래 가우달 메둘라 오브랑가타 아래 순내에 있는 피라미드에서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라테랄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경로죠. 이거는 안쪽이, 요거는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가쪽 운동 경로가 됩니다. 가쪽 운동 경로, 라테랄 모터 패스웨이가 되겠죠. 그래서 가쪽 운동 경로는 이러한 경로로 인해서 내려오고, 또한 가쪽은 적색 척수로도 하나가 더 놓여져 있더라라고 이야기. 이거 두 개가 그러니까 가쪽 운동, 라테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가쪽 겉질 척수로, 가쪽 겉질 척수로와 적색 척수로가 라테랄 쪽으로. 이 라테랄이다라는 것은 척수를 기준으로 척수의 라테랄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 메디알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안테리어
앞쪽 겉질 척수로와 그물 척수로, 그 다음에 안뜰 척수로, 그렇죠? 그 다음에 덮개 척수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척수로. 물론 여기서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앞쪽 겉질하고 간쪽 겉질이 되겠죠. 나머지들은 조금 무의식 쪽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입니다. 여기가 스파이널 코드가 여기다. 스파이널 코드를 기준으로 앞쪽과 앞쪽이죠. 그렇죠? 메디알 쪽. 메디알 쪽으로 내려오는 게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덮개 척수로, 그렇죠? 안뜰 척수로, 그물 척수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메디알과 앞쪽으로 내려오고, 요 라테랄로 내려오는 것은 여기에 또 앞쪽 척수로, 앞쪽 겉질 척수로도 하나가 들어가겠죠. 앞쪽 겉질 척수, 안테리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입니다. 안테리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이러한 것들이 스파이널 코드 기준으로 앞쪽으로 내려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라테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가쪽 겉질 척수로가 됩니다. 가쪽 겉질 척수로가 내려오고, 그리고 적색 척수로가 가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쪽 그물 척수로 하나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걸. 이 가쪽 그물 척수로는 순내 그물체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를 내림신경로를 조금 더 모식화 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렇죠? 모식화 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대뇌 겉질이죠. 여기가 대뇌 겉질이 됩니다. 대뇌 겉질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죠.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보면, 대뇌 겉질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뇌 겉질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먼저 이거 택툼이라는 게 택툼이죠. 택툼 덮개, 요 덮개입니다. 덮개. 요거는 어디에 있냐? 중간 내에 있는 겁니다. 중간 내에 있어서 택툼에서 와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경로가 존재하죠. 그게 뭐냐면 덮개 척수로가 됩니다. 덮개 척수로는 기능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시청각에 의한 고개 돌림입니다. 어떤 사람이 싹 지나가면 고개가 바로 돌아가는 거, 누가 야 했을 때 고개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덮개 척수로에서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또한 중간 내에 있는 적색핵에서 내려오는 트랙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적색핵에서 내려오는 구조죠. 이 적색핵에서 내려오는 구조는 기능은 무엇을 하냐면 상지의 움직임에 관여하고 있다. 거의 다 상지의, 그렇죠, 플렉스에 관여를 조금 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미드브레인까지 내려오는 구조가 되겠고, 조금 더 밑으로 본다면은 내려오는 구조에서 좀 더 본다면은 여기에 베스티불라 유클레우스죠. 이게 안뜰핵입니다. 안뜰핵에서 안뜰 척수로를 만들죠. 안뜰 척수로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안뜰 척수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물 형성체에서 내려오는 여기가 다리내 폰스 레벨과 메둘라 레벨에서도 내려옵니다. 메둘라, 이 두 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폰스 레벨에서 내려오는 것과 메둘라에서 내려오는 것 두 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폰스 레벨에서 내려오는 그물 형성체는
하지의 펴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메둘라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지의 부피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게 좀 더 라테랄로 내려오더라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 이야기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내줄기에서 내려올 때 또한 어떠한 경로가 또 하나 더 존재하냐 그러면, 얼굴을 지배하는 신경들, 운동신경이죠. 운동신경들도 내려오게 되더라. 그래서 3번, 4번, 5번, 6번, 7번, 12번, 11번 뇌신경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3번, 4번, 6번 신경은 눈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 5번 신경은 저작 근육입니다. 저작. 그렇죠. 씹을 때 하는 거고, 7번은 얼굴 표정 근육, 그렇죠. 표정 근육을 지배하는 이러한 운동도 되고 있고, 12번 뇌신경은 혀를 내미는 거고, 11번 뇌신경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SCM이라든지 어퍼 트라페지우스를 지배하는 이러한 내림 신경로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신경은 전체적으로 대뇌, 그렇죠? 대뇌에서 대뇌 겉질이죠. 대뇌 겉질에서 내려오는 운동신경로도 존재하고, 그 다음 소뇌와 연결되어서 내려오는 이러한 신경로들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대뇌 겉질은 바닥해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센소리 모터, 어떤 센소리가 들어와서 운동을 시키는지, 또한 감각의 입력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주어서 가쪽 겉질 척수로 라테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에 의해서 모터 컨트롤, 운동의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림신경로 자체가 손상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요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요렇게 손상을 당했을 때, 여기에서 손상을 당했다라는 게 어디에서 손상을 당했냐라고 본다면은, 레드 유클레우스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미드브레인에 있습니다. 레드 유클레우스가 미드브레인에 있죠. 레드 유클레우스가 미드브레인에 있으니까 요 미드브레인에 있는 레드 유클레우스가 손상을 당했다. 그러니까 미드브레인 라인까지 손상을 당했으니까 디세레브레이트 리지디티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것을 제뇌 경직이다. 리지디티니까 제뇌 강직이다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미드브레인 라인까지 손상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레드 유클레우스가 손상을 당했으니까 상지의 플렉서, 상지의 굽힘이 잘 되지 않는, 요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쪽을 보면 폼티 내에서 레티큘라 포메이션, 그러니까 다리 내 그물 형성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지의 익스텐서 머슬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죠. 따라서 익스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와 감마에 의해서 익스텐서는 갖고 있지만 상지의 플렉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요 앞 그림을 본다면은, 여기서 상지의 플렉서가 되지 않는, 그리고 하지의 익스텐스가 되는, 그렇죠. 여기에 제뇌 강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세레브레이트 리지디티. 하지만 여기 상지가 플렉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레드 유클레우스는 살아 있다. 그래서 겉질 쪽이, 그렇죠.
그렇죠? 거칠 쪽이 손상되어져 있는 경우를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제피질 강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이렇게 일어나겠죠. 미드브레인이 이쪽은 미드브레인이 손상된 거고요. 손상입니다. 손상 미드브레인이 손상된 경우고 이 경우는 미드브레인이 살아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쪽 부위가 더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이보다 더 많이 손상되면 더 많은 익스텐서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드브레인이 살아있는 경우는 플렉서로 나타나고 이 경우는 요거는 미드브레인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를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디콜티케이트 여기가 제 콜티케이트 제 피질 경직이 되는데 요거는 레드 유클레우스 요거죠. 레드 유클레우스가 살아 있으니까 플렉서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디세레브레이트 포지션이 됐다 그러면 완전히 익스텐서, 풀 익스텐서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폰틴의 레티큘러 포메이션에 의해서 익스텐서를 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내림신경뇌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내림신경도는 가쪽과 안쪽으로 내림신경도를 두 개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쪽으로 내려오는 건 라테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라테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있고 이것은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요거 가쪽으로 내려온다라는 뜻은 스파이널 코드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루브로 저 레드 유클레우스에서 내려오는 것이 또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드 유클레우스에서 내려오는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이 존재를 하고 있죠. 안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안테리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안테리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고 미드브레인에서 내려오는 텍토 덮개 척수로 폰스와 메둘라에서 내려오는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그렇죠?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이 내려오고 안테리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내려오는 이러한 내림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드 유클레우스의 손상에 레드 유클레우스가 손상됐냐 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상지의 플렉서나 상지의 익스텐서가 임상적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뇌졸중을 할 때도 이러한 대뇌 쪽만 손상이 되었다 그러면 레드 유클레우스가 살아 있으니까 상지가 플렉서가 나타나고 스파스티시티의 특징적인 모습 그리고 하지가 익스텐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도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